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미증시 우리나라 증시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조정을 강하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악재가 있어도 잘 흡수해 가면서 순화시키고 횡보를 하는 모습. 이번에도 이제 악재를 잘 품고 그리고 호재는 잘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밀려야 되는 구간에 호재가 터지면서 밀리지 않고 횡보하면서 조정을 예쁘게 받는 모습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그냥 횡보하는 예쁜 움직임입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역헤드 숄더를 만들고 올라왔다. 그렇게 뭐 크게 우려감을 자아낸 거에 비해서 밑에서 계속 벅벅 기면서 기간 조정을 길게 받으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현상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있고 CPI, PPI가 발표됩니다. 뭐 이거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 CPI, PPI를 가지고 심각성을 논했는데 식량 가격 떨어지는 거랑 이제 유가 조금 안정화되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슬슬 조금 안정화 단계로 갈 필요, 안정화라기에는 좀 그렇네요.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정도로 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볼 거 없다. 그리고 만기일은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밀려봐야 한 2450 전후 60일선 흔들게 하는 정도, 이 정도인 거고 올라가면 한 2550 정도, 이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 뭐 돌파 시도는 하는데 안착은 모르겠다. 다시 밀려 내려올 수는 있다. 근데 그 방향성은 위아래 보면은 위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계속 치고 달리려면은 이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살포시 다시 돌파는 못하는 정도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우려감을 좀 갖고 있는 그리고 경계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돌파보다는 쉬었다가 다음 주 정도 주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도량도 양호해요. 보시면 오늘도 오전장까지는 수급이 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저점 매수세가 주식 쪽에 들어오고 선물 외국인이 6천 계약이나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옵션 동향은 하락 포지션인데 금액 자체가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이제 상승 포지션을 꾸준히 구축해 놓고 정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축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양호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좀 시장이 기존의 상반기에 좀 어려웠던 구간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어려운 구간을 만들어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서서히 좀 회복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1차적으로 830에서 40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여기를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위든 아래든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갈지 이 차이고 900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830까지는 일단 왔어요. 1차 목표치까지는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그냥 바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 돌파 시도하는 척 하면서 쉬었다 가느냐 요 구간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은 뭐 진작에 이중바닥 완성했기 때문에 크게 뭐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기록적인 폭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래서 서울 강남역 쪽에는 이제 뭐 거의 뭐 그 퇴근길 이후에 회식을 하거나 잠깐 누군가를 만나신 분들 차가 침수되고 뭐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방배, 내방, 뭐 이수역 이런 쪽은 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더 일찍 나왔던 것 같고요. 이수역 쪽은 제가 사진을 봤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초저녁부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 80년 만에 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 뭐 해서 계속 뭐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좀 더 이상 피해가 좀 많이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도 창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비 오면은 항상 인선 ENT나 장마 관련주들 있죠. 인선 ENT라던가 아니면은 뭐 요거 엮어가지고 YN텍 같은 폐기물 쪽입니다. YN텍, 코엔텍, KG, ETS 보시면 다 윗꼬리 달고 쭈르륵 밀려있죠.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서 또 피해가 크다라고 하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이 정도 체크하시고, 뉴보텍 같은 경우 수처리 쪽, 뉴보텍이나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처리 쪽, 해수담수 쪽부터 이제 수처리 쪽에 강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쪽도 같이 보시면 되고, 화성밸브라던가 그리고 동양철관 이런 철관 쪽, 종양철관, 한국주철관 이런 쪽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DK라까지. 재밌는 거는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 그 철관이나 이런 쪽 보면은 러시아 가스관하고도 연결되는 관련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차량들이 많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렌터카 쪽에 K카나 이제 SK 렌터카 같은 이런 렌터카 쪽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 최근에 렌터카 관련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소카도 상장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늦게 책정돼서 좀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요 이슈로 해서 이렇게 쓱 올라올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만들 가능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SK 렌터카 뭐 이런 뭐 오토행 같은 경우도 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토행은 최근 교육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아스팔트나 뭐 이런 쪽 보도블록 올라오고 하는 것 때문에 보강산업이나 아니면 SG 같은 경우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산업도 최근에 계속 윗꼬리 달고 좀 쉬고 있었는데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만들었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SG 같은 경우는 이제 푹 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건수 하나 잡고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비피에 여러분들은 비피에 없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정권에서 너무 좀 탄압을 받지 않았느냐, 뭐 정부가 탄압을 했는지 아니면 금융이나 이런 뭐 일부 기관이 탄압을 했는지는 봐야겠지만, 뭐 분식회계 이슈로 증거도 없이 4년 동안 한 기업을 핍박해 놓고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이 고의성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4년 동안 괴롭히는 거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3사 합병 이슈 같은 경우도 미뤄지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랑 이제 진행을 하면서 R&D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률이나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었는데, 코로나 실제로 대면영을 못하니까 피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셀트리온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실적은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분기에도 영업이익률 뭐 25% 얘기 나올 때 이것을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는다 말씀을 드렸죠. 2분기에 바로 30% 회복, 하반기에는 3, 4분기, 4, 4분기 합쳐서는 이제 40%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내년에도 40%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셀트리온 그룹주 회복 구간으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HLB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이쪽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 2019년에 위암 3차 치료제 개발하고 나서 아직도 NDA 신청 안 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알겠지만, 왜 외부에서는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좀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어찌저찌 뭐 기업들 뭐 인수도 많이 하고, 리보세라님에 대한 뭐 어드벤처 연구소에서 이제 권리도 다 인수를 하고, 글로벌 권리 인수하고 하면서 이제 임상을 꾸준히 진행하다가 이제 간암 치료제가 완료가 됐고, 얼만큼 이제 대조군 대비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유의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에스모에서 발표되니까 9월까지는 볼만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한 달 남았습니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선양낭성암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고 하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지금 그 대만 쪽 갈등 심화 때문에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외하면서 우리나라 쪽에 좀 반사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있고,
뭐 GM하고도 엄청난 이제 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신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 다 이제 고점을 두들기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소부장 쪽 관련 쪽으로 나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기술력 다시 한번 인정받고 있고, 상신 EDP 이쪽은 이제 원통형 쪽으로 이제 발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통형을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올라가고 있고, 점점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물론 대장은 LNF랑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대장주가 쉴 때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섹터가. 보시면 되고, 이 갈등 심화에 대해서는 그냥 히토류 쪽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유니언 머티리얼즈 이거 제가 기존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유니언 머티리얼즈 말고 티플렉스 같은 게 좀 낫지 않겠느냐. 불안할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거 4,500원 구간으로 좀 눌려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돌파 못하고 눌려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괜찮다 했는데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고요. 역시나 뭐 대장주가 강하고 눌려있는 놈은 올라올 때도 조금 눌리는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니온의 뭐 동구가레네스나 아니면 뭐 세노텍, 뭐 해인 같은 경우도 뭐 엮을 수는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관련주가 LG이노텍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죠. LG이노텍 요 구간, 요 구간 30만 5천 원, 요 구간 전후해서 못 올라가고 쉬고 있는데 가긴 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쉬는 구간에서는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BH도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BH는 오히려 고점 돌파해가지고 쉬는 모습이니까 양호한 흐름, 오히려 지금 구간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BH 같은 거 보시는 거고, 약한 종목, 밑에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성향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난 강한 종목이 좋다. 아니다. 나는 밑에서 안전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 시간을 투자해도 좋다. 성향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은 현우산업하고 더구전자 말씀드렸죠. 현우산업이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오는 거에 비해 더구전자가 아직 안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고, 이로운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플 관련주만 올라가느냐? 아니죠. 내일 삼성 언팩 발표가 있죠. 하루 남았습니다. 자, 현지 뉴욕 시간으로 해가지고 오전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KH바텍부터 시작해서 뭐 파인테크닉스라던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파인테크닉스라던가 세경하이테크, UTI, DKT, 인탑스,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루스, PI 많죠. 너무 많죠.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갤럭시 언팩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쓱 쳐다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CJ제일제당 호실적 발표하고 뭐 아예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8.6%? 이 정도면 CJ제당 치고는 상한가 수준으로 움직인 거랑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겁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음식료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양호한 흐름 나오고 있죠.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 최근에 바닥권 이렇게 유지하다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뭐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고, 대한통운에 이어서 사마페인트라던가 이쪽은 이제 다음 달에 페인트 쪽은 시멘트 쪽은 가격을 올리고 있고, 페인트 쪽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발표되려다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 역대급 폭우에 무슨 주택 공급 발표를 합니까? 폭우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취소가 됐는데 그 모멘텀과 그동안 이제 양호한 흐름,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오스테인 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덴티움 오늘 호실적 발표하고 또 10% 또 날라갑니다. 그리고 성강밴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강밴드, 삼강 MNT,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은 같이 보시면 된다. 조선주 좋아지는데 이쪽이 나빠질 리가 없다. 같이 보시면 된다. 좋아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로코리아가 최근에 조금 좀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고 있으면 오늘 아예
한 방에 날라버리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클리오가 또 이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출발하려는 모습을 최근에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3자 배정 유증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살짝 튀어 올랐는데 더 가지는 못했고요. 기존 저항권 2,500원권에서 막혀 있고요. 그럼 인바이오젠은 다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얘는 2,500원만 가면은 막히니까 얘를 넘어가면 좋고 못 넘어가면 이 구간에서 또 정리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림에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 해서 하림 피인수 기대감 올라오면서 강력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뭐 상한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꼬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 아래까지, 그럼 장중에 마이너스 한 23, 4%까지 내려온 거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제 개장 초에 매수하신 분들 피해는 좀 최소화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이슈 그리고 순환매 섹터도 정리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P에 주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